자, 다음은 습공기 선도의 구성 요소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습공기 선도는요, 이렇게 X축으로 건고 온도선이 있고요. 단위는 역시 도씨입니다. 그리고 세로로 X라고 해서 절대 습도라고 하는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습도는 위로 올라갈수록 값이 커지고요. 건고 온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습도와 마찬가지로 이 선은 수증기 분압이라는 값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습공기 선도에서는. 습공기 선도의 구성 요소에서 첫 번째, 자, 건고 온도 한번 보면요. 자, 일단 습공기 선도에서는 이런 선이 주어져요. 자, 일단 건고 온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임의의 점을 하나 찍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 대해서 건고 온도를 보려면요, 그냥 아래로 선을 쭉 그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온도가 써져 있을 거고요. 그게 건고 온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습고 온도가 나오는데요. 자, 습고 온도 같은 경우는 습공기 선도상에 습공기 선도에 선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어져 있는데 그 선을 따라서 포화선까지 옵니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 여기의 온도가 습고 온도가 돼요. 여기가 건고 온도였죠. 자, 세 번째로 노점 온도인데요. 자, 노점 온도라는 건, 자,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포화선까지 쭉 그어요. 그 다음에 포화선에 닿았을 때 밑으로 쭉 내려줍니다. 그랬을 때 이 건고 온도에 나오는 그 값, 이 온도 값이, 자, 노점 온도가 됩니다. 자, 따라서 건고 온도 같은 경우는 그냥 점을 기준으로 밑으로 쭉 내리는 선이었고요. 습고 온도는 대각선으로 올라갔다가 포화액에서 한번 이렇게 내려서 온도를 지정하고, 노점 온도는 좌측으로 갔다가 포화액선에서 밑으로 내리면 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자, 상대 습도인데요. 자, 상대 습도선은 지금 여기 처음에 그려져 있던 요 선이 상대 습도입니다. 자, 요 선이 상대 습도가 되고요. 자, 요 선이 100%입니다. 자, 따라서 안쪽으로 이렇게 또 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얘가 뭐 90%, 뭐 그 다음 안쪽으로 되어 있는 게 80%,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안쪽으로 선이 들어올수록 상대 습도는 낮아져요. 다음 다섯 번째로 절대 습도가 나옵니다. 자, 절대 습도 같은 경우는 이 점을 기준으로 바로 오른쪽으로 그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써져 있는 값이 절대 습도 값이 됩니다. 자, 6번. 자, 수증기 분압 같은 경우는요, 거의 뭐 절대 습도나 마찬가지죠. 절대 습도가 습공기 중에 수분의 양이라고 치면은 수증기 분압도 그 수증기 양의 압력이잖아요. 그쵸? 결국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값이 나오고요. 자, 일곱 번째로 엔탈피가 나옵니다. 자, 엔탈피는 포화액선 바깥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이 그어져 있고요. 각 엔탈피 값이 써져 있어요. 자, 습공기 선도 안에는 또 엔탈피 선이 그어져 있어가지고 그 선을 따라서 또 쭉 움직여요. 그렇게 했을 때 딱 찍힌 선이 있습니다. 자, 엔탈피 선을 따라서 쭉 가서 여기서 만나는 이 점, 여기에 적힌 값이 엔탈피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엔탈피 값이 되고요. 엔탈피 값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값이 커지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값이 작아집니다. 자, 다음 여덟 번째로 비체적. 자, 비체적 같은 경우는 또 역시 습공기 선도상 안에 보시면, 자, 요런 식으로 비체적 선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선 위에 그 비체적의 값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점과 만나는 선의 값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체적 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값이 커지는 값이 되고요. 뒤로 갈수록 값이 작아집니다. 자, 다음 아홉 번째로, 자, 열수 분비가 나오고요. 열수 분비라는 건 열과 수분의 어떤 비를 뜻하죠. 자, 열수 분비라는 건요, 이 또 습공기 선도상 엔탈피 선 밖에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중심으로 무지개 모양의 모형이 그려져 있고 이 안에 어떤 값들이 써져 있습니다. 자, 이 열수 분비라는 건요, 어떤 수분의 변화량에 따라서 열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건데요. 그 값을 여기서 찾는 건데, 자, 일단 수분의 값이 변해야 되죠. 자,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렇게 이동했다고 쳐요. 값이 습도가 변했죠.
그럼 이 값에 대해서 열량은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려면요. 자, 이 선에서 자, 이렇게 올라간 선과 평행하는 선을 그립니다. 여기와 평행한 선.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여기에 적힌 값이 이렇게 수증기가 변했을 때 습도 변화량에 따른 열량의 변화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열수 분비였고요. 자, 마지막 10번째. 자, 현열비가 나오고요. 현열비는 SHF죠. 자, 현열비 같은 경우는요. 얘도 만약에 값이 이렇게 옮겨졌다고 하면요. 자, 이 포화선 안쪽에 똑같이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모형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얘와 함께 평행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고 SHF 라고 적혀 있으면서 여기에 어떤 값들이 적혀 있어요. 자, 요게 현열비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습공기 선도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건고온도, 습고온도, 노점온도, 상대습도, 절대습도, 수증기 분압, 엔탈피, 비체적, 열수분비, 그리고 현열비 이렇게 10가지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 12번 습공기 선도에서 공기의 상태 변화입니다. 자, 이렇게 습공기 선도가 있다고 했을 때요. 자, 이렇게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를 1번이라고 했을 때 자, 1번 같은 경우는 가열이 됩니다. 자, 여기가 온도 T였고 여기가 X, 습도였죠. 근데 습도의 변화는 없고 오로지 온도만 상승했죠. 자, 온도만 상승했기 때문에 그건 가열입니다. 가열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자, 왼쪽으로 이동한 점을 2번이라고 했을 때 2번은 온도가 떨어졌죠. 온도만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얘는 냉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만 올라간 선을 3번이라고 했을 때 자, 3번 같은 경우는 온도가 일정하죠. 근데 습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공기 중에 습도가 상승하는 경우 이걸 저희는 가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3번은 가습 상태, 그리고 밑으로 떨어진 상태, 얘를 4번이라고 했을 때 자, 가습의 반대겠죠. 감습이 됩니다. 뭐 감습은 다른 말로 제습이라고도 하죠. 근데 공기조화에서는 감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다음 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동한 선을 5번이라고 했을 때요. 자, 온도도 상승하고 습도도 상승을 하죠. 자, 온도가 상승하는 건 가열이었어요. 그리고 습도까지 상승을 하면 가습이죠. 그래서 5번은 가열 가습이 됩니다. 자, 이렇게 6번으로 이동한 점을 자,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냉각이에요. 그런데 습도는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냉각 가습이 되겠죠. 자, 그리고 7번. 자, 이렇게 이동한 점을 7번이라고 했을 때 자,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냉각입니다. 그런데 습도까지 떨어졌죠. 따라서 냉각 감습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으로 이동한 점의 경우는 자, 온도가 상승했으면서 습도가 줄었습니다. 즉 가열, 감습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교재 121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가열, 냉각, 가습, 감습 상태에 따라서 각각 온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뭐 습도나 엔탈피, 비체적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점을 기준으로 자, 가열 상태일 때 자, 건고 온도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이고요. 자, 상대 습도는 이 포화선 같은 경우 100%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 퍼센테이지가 줄어든다고 했었죠.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상대 습도는 낮아지죠. 그래서 상대 습도는 감소가 됩니다. 절대 습도 같은 경우는 계속 일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습도는 일정. 자, 엔탈피 같은 경우는요. 자,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한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 이렇게 엔탈피 선을 그었을 때랑 이렇게 이동한 구역에서 엔탈피 선을 그었을 때 비교를 해보시면 가열일 때는 엔탈피가 상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습고 온도. 자, 습고 온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습고 온도 선을 따라서 포화에까지 갔다가 밑으로 뚝 떨어져서 온도를 구했었죠. 자, 이렇게 가열에서 이동한 선을 또 따라서 가다 보면 자,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습고 온도도 상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요. 자, 다음 비체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이 그어졌었고요. 자, 오른쪽 위로 갈수록 값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가열이 돼버리면 빛의 적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증가가 됩니다. 자, 이제 냉각이나 가습 같은 경우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감습으로 같이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감습이라는 건 점을 기준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점이었죠. 습도가 줄어든 그 점이었습니다. 자, 건고 온도 일정합니다. 그쵸? 상대 습도. 자, 요렇게 그어진 선이 자, 밑으로 갈수록 당연히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상대 습도는 감소가 되고요. 자, 절대 습도 같은 경우도 당연히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엔탈피도 여기에서 여기로 줄어듭니다. 그쵸? 그래서 감소. 자, 습고 온도 같은 경우 요 온도에서 요 온도로 또 줄어듭니다. 그쵸? 그리고 빛의 적도 여기서 왼쪽 아래로 가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그쵸? 그래서 빛의 적도 감소가 된다. 자, 습공기의 선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각 상태와 그리고 각 온도나 엔탈피 이런 값들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교재 121페이지에 13번을 보시면 자, 외기와 실내 공기와의 혼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이렇게 자, 습공기 선도가 그려져 있는데요. 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자 가운데 점으로 모이고요. 왼쪽 아래가 1번, 오른쪽 위에가 2번, 가운데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자, T1, 온도 1이 되고요. 3번은 당연히 T3, 2번은 T2라고 칭하고요. 자, 습도 같은 경우도 자, 번호대로 여기는 X1, 여기는 X3, 여기는 X2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1번의 점과 2번의 점, 이 혼합되는 지점을 구하는 건데요. 자, 공조기로 한번 보면요. 자, 교재 그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조룸이 있고요. 밑에는 공조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조기가 있는데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외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out air라고 해서 OA라고 칭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공조룸에서 다시 공조기 쪽으로 되돌아옵니다. 리턴을 했기 때문에 RA라고 부릅니다. Return Air. 자, 그 다음에 브로아팬을 통해서 공조기에서 공조룸으로 가는 공기는 자, 공조기에서 공조룸 쪽으로 공기를 공급해 주죠. 그래서 공급해 준다고 해서 supply를 써가지고 SA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OA와 RA에 혼합되는 이 3번의 각각 온도와 습도 그리고 엔탈피를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T3 같은 경우는요. 자, Q1 플러스 Q2 분의 Q1 또 T1 플러스 Q2 곱하기 T2가 됩니다. 자, 여기서 Q라는 건 풍량을 뜻해요. 풍량. 자, 외기에 대한 어떤 풍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Q1이 되는 거고요. 자, 공조룸에서 다시 리턴되는 공기의 양이 있겠죠. 그 공기의 양이 Q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과 그 온도를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구했을 때 이 혼합되는 3번 온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혼합된 공기에서의 습도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절대 습도도 구해보면요. 자, 공식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데 각자 T1, 2가 들어갈 장소에 X1과 X2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OA와 RA가 혼합됐을 때 엔탈피 3번도 똑같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Q1 플러스 Q2 분의 Q1 곱하기 H1 플러스 Q2 곱하기 H2 이렇게 구해주시면 혼합됐을 때의 엔탈피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달라지는 거니까 아마 외우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외기와 실내 공기와의 혼합은 이런 식으로 구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에 바이패스 팩터라는 애가 나오는데요. 자, 영어로 BF의 약자를 씁니다. 바이패스 팩터고요. 자, 일단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요. 냉각 또는 가열 코일을 접촉하지 않고 통과하는 공기의 비율로 작을수록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냉각 또는 가열 코일이 배열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요. 공기가 입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출구로 나갈 때
공기가 이 배관 사이를 막 지나가겠죠. 그러다가 일부 공기는 이 배관과 열교환을 하면서 지나갈 것이고요. 일부 공기는 배관과 배관 사이를 그냥 지나가서 열교환을 거의 못하고 그냥 통과하는 바람이 있겠죠. 자, 여기에서 열교환을 거의 못하고 그냥 통과하는 바람, 이거를 바이패스 팩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코일들과 열교환을 하고 지나간 그런 공기는 CF라고 해가지고요. 콘택트 팩터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서 바이패스 팩터 같은 경우 이렇게 공기 선도가 있다고 하면요. 자, 코일의 입구 공기 점이 있고요. 출구 공기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가 입구라고 하고 여기가 출구라고 했을 때요. 자, 요 입구와 출구라는 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공조기가 있을 때 바람이 뭐 혼합돼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여기 입구 상태의 점, 그게 바로 요 점이 되는 거고요. 이 코일을 통과한 출구, 그 점이 요 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습공기 선도상에서 이 출구에서부터 이렇게 쭉 포화선까지 이었을 때 여기가 포화, 공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 포화점과 이 출구 쪽 점, 요 사이에 요 값이 바이패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구와 입구, 그 사이를 CF, 콘택트 팩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콘택트 팩터 같은 경우는요. 1 마이너스 바이패스 팩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전체가 1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서 바이패스 팩터를 빼면 마지막에 남는 건 CF, 콘택트 팩터다. 뭐 그런 의미고요. 자, 여기에서 입구를 1번, 출구를 2번, 포화를 3번으로 봤을 때 자, 바이패스 팩터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온도값이 있겠죠. 여기가 T3, 여기가 T2, 여기가 T1이라고 했을 때요. 자, 바이패스 팩터는 T1 마이너스 T3 분의 T2 마이너스 T3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각자 또 습도 값이 있겠죠. 습도를 했었을 때는 당연히 여기가 X3, 여기가 X2, 여기가 X1이 되겠죠. 1번, 2번, 3번이라고 제가 칭했으니까요. 자, 그랬을 때 X1 마이너스 X3 분의 X2 마이너스 X3 이렇게 되고요. 자, 각자 엔탈피 값을 역시 1, 2, 3이라고 했었을 때 H1 마이너스 H3 분의 H2 마이너스 H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 2, 3, 3, 1, 2, 3, 3, 1, 2, 3, 3. 자, 공통되죠? 자, 요렇게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 2, 3 요렇게 써주시고 1, 2, 3, 3 요렇게만 적어주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푸는 문제는 연습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 122페이지에 보시면은 바이패스 팩터가 작아지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로 코일의 열수가 많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정해진 어떤 면적이 있을 때요. 자, 코일의 열수는 참고로 코일 세로 줄을 뜻합니다. 세로 줄이 몇 개냐에 따라 다른 건데요. 자, 요렇게 4개짜리 있는 줄이 자, 2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렇게 통과되는 바람의 양과 자, 같은 크기라고 했을 때 자, 2개일 때보다 당연히 4개일 때 그냥 통과하는 바람은 더 적어지겠죠. 여기서는 하나, 2개 정도만 통과하면 그냥 바이패스가 됐는데 4줄일 경우에는 이렇게 2개를 통과하다가도 또 세 번째에서 배관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코일의 열수가 많을 때 바이패스 팩터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일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당연히 그냥 통과하는 바람의 양도 적어지겠죠. 두 번째가 그런 내용이고요. 자, 다음 디귿. 전열 면적이 클 때, 전열 면적이라는 거는 이제 열교환을 하는 면적이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그냥 이 배관들이 다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열 면적이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바이패스 되는 공기도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전열 면적이 클 때, 그때도 바이패스 팩터가 작아진다. 자, 그리고 장치 노점 온도가 높을 때라는 건요. 그냥 쉽게 말해 그냥 이 배관의 온도가 높을 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노점 온도가 높다는 건 결국 이 배관의 온도도 높다는 소리예요. 자, 이 배관의 온도가 높다 그러면요. 당연히 이 배관 주변으로 방열되는 열이 범위가 더 커지겠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열이
점점 넓게 퍼지겠죠. 그냥 차가웠을 때보다 많이 뜨거워졌을 때 이렇게 열이 발산되는 범위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냥 지나가면서 배관에 닿지 않더라도 이 배관에서 나오는 열과 열교환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바이패스 팩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송풍량이 적을 때가 있는데요. 바람이 아주 빠르게 지나갈 때보다는 천천히 지나가게 되면 배관을 더 많이 지나기도 하겠지만 천천히 지나면서 열교환을 더 오래 하겠죠. 그러니까 바이패스 팩터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자, 비읍의 냉수량이 적을수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냉수가 적게 되면 이 배관의 온도가 상승한다는 의미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열이 방출되는 범위가 더 넓어지니까 그만큼 열교환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넓은 범위로. 그래서 바이패스 팩터가 줄어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콘택트 팩터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공기가 코일에 완전히 접촉하는 공기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이패스 팩터는 그냥 이렇게 배관 사이를 지나가는 통과되는, 그러니까 바이패스 되는 공기라고 한다면 콘택트 팩터는 이렇게 배관과 열교환을 하고 지나가는 공기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재 122페이지의 연습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체에 작용하는 실내 온열 환경 4대 요소가 아닌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이 첫 번째 문제는 공기 조화의 4대 요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열 환경의 4대 요소인데요. 자, 온열 환경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실내가 있는데 그냥 여기가 뭔가 따뜻해질 수 있는 요소 4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온열이라는 건 그냥 따뜻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온열 환경이라는 건 그냥 따뜻한 환경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실내에서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요소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온도에 의해서 저희가 따뜻함을 느끼겠죠. 두 번째로 습도에 의해서도 저희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습도가 높거나 낮은 거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기류에 따라서도 저희가 뭐 따뜻하다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겠죠. 기류 속도에 따라서. 자, 마지막으로 청정도 가지고는 저희가 뭐 따뜻하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청정도는 그냥 공기조화의 4대 요소고요. 자, 온열 환경에서의 4대 요소에서는 복사열이 나옵니다. 자, 온도랑 뭐 비슷하기도 한데요. 온도라는 거는 이 실내 자체 그냥 온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복사열이라는 거는 뭐 이런 벽체가 흡수한 열을 다시 이렇게 내뿜는 뭐 그런 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랑은 조금 다른 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열 환경의 4대 요소는 온도, 습도, 기류, 복사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1번 청정도가 되겠죠. 아닌 것을 고르는 거니까. 자, 다음 두 번째 공기조화의 분류에서 산업용 공기조화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공기조화 분류는 딱 2가지로 했었습니다. 보건용 그리고 산업용 2가지로 했었죠. 보건용 같은 경우는 사람을 위해서 공기조화를 하는 것이었고, 산업용 같은 경우는 물품이나 기계 같은 어떤 사물을 위해서 공기조화를 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보기 1번을 보면 반도체 공장에서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대요. 자, 반도체를 위한 거니까 산업용이 맞습니다. 그렇죠? 자, 실험실에 실험 조건을 위한 공조, 이것도 사람을 실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산업용이 맞고요. 자, 양조장에서의 술, 자, 술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산업용이 맞습니다. 자, 그럼 4번 보시면은 호텔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공조래요. 자, 사람을 위한 거기 때문에 4번이 보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은 다음 중 실내 환경 기준 항목이 아닌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첫 번째로 부요분진의 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내 환경 기준에서 자, 부요분진량 같은 경우는 1m 세제곱당 0.15mg 이하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번에 상대 습도도 40에서 70%라는 기준이 있었고요. 자, 탄산가스 같은 경우는요. 자, 일산화탄소랑 이산화탄소가 탄산가스에 속합니다. 그래서 3번도 있었고요. 자, 4번에 메탄가스는 실내 환경 기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메탄가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교재 123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대사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쾌적 상태에서의 안정시 대사량을 기준으로 하는 단위는 하고 나왔는데요. 자, 그냥 대사량 이게 나오면은 바로 MET가 나와줘야 됩니다, 사실. 자, MET에서, 자, M이라는 단어가, 자, 메타볼릭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였는데, 이게 대사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MET라는 거는 인체의 어떤 대사량에 대한 단위였죠. 그래서 메타볼릭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자, 성인 남자의 대사량, 그렇게 외우라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었죠, 잠깐. 자, 그래서 대사량의 단위는 그냥 MET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 기류 및 주위 벽면에서의 복사열은 무시하고 온도와 습도만으로 쾌적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자, 그냥 간단하게 온도와 습도만으로 쾌적도를 결정하는 거래요. 요거는 DI, 불쾌지수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답은 2번, 불쾌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각 난방 방식과 관련된 용어의 연결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저희가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아직 배우질 않았습니다. 그쵸?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오는데요. 네, 4번 같은 경우 복사 난방, 평균 복사 온도라고 짝지어졌습니다. 자, 평균 복사 온도 같은 경우는요, 복사 난방을 설계 시 사용하는 온도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뭐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온수 난방 같은 경우는 현열이고요. 자, 증기 난방에서 팽창 탱크는 사용을 안 해요. 팽창 탱크는 온수 난방에 사용을 하고, 팽창관 같은 경우도 팽창 탱크가 있는 온수 난방에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를 보시면 공기 중의 수증기 분압을 포화 압력으로 하는 온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공기 중에 자, 이렇게 공기가 있으면 수증기 분압, 그러니까 이 공기가 갖고 있는 어떤 수증기의 압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포함하고 있는 어떤 수증기 양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걸 포화 압력으로 한대요. 자, 포화 압력이라는 건요. 자, 제가 포화라는 단어가 헷갈리면 역시 100%라고 바꾸라고 했었죠. 자, 지금 수증기 관련해서 포화 압력이 나왔다 그러면 수증기 포화 압력이겠죠. 수증기가 100%일 때의 압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현재 이 정도 공기 중에 이 정도의 수증기가 있는데 이 양을 100% 포화일 때 압력과 동일시한대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그 말은 이 공기 중에 이 정도의 수증기 양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 이 공기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의 전부야. 이게 100%야.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수증기가 꽉 차 있으면요. 결국 얘는 그냥 물이 된다. 요렇게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것도 제가 교재에다가 한번 그대로 정리를 해줬었죠. 그래서 요 정의로도 외워주시면 좋아요. 자, 다음 다섯 번째 문제. 습공기 선도상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상대 습도. 요렇게 나왔었죠. 건고 온도. 점을 기준으로 요 X축의 선. 그게 건고 온도였고요. 절대 습도는 Y축의 선이었고요. 자, 포화도는 없었죠. 자, 요 선은 포화선입니다. 그냥 포화선. 포화도가 아니라 그냥 포화선이에요. 자, 따라서 포화도라는 건 습공기 선도상에서 나타나 있지 않다. 그래서 답은 4번 포화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교재 124페이지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문제. 습공기의 성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단열 가습하면 절대 습도와 습고 온도가 높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가습을 하면 습도가 상승하는 건 맞죠? 자, 근데 단열이라는 건 열의 출입이 전혀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쵸? 따라서 온도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겠죠? 열의 출입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마지막에 습고 온도가 높아진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1번이 바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습공기 상태를 나타내는 요소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상대 습도는 공기 중에 포함된 수분의 양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공기 중에 포함된 이 수분의 양을 얘기할 때는 이게 절대 습도, 무게로 측정을 할 때는 절대 습도였고요. 따라서 1번은 틀린 말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수증기 분압에서 수증기가 가진 압력은 그 혼합 성분인 건공기와 수증기가 가진 분압의 합과 같다 라고 돼 있는데요. 자, 쉽게 말해서 그냥 습공기는 건공기 플러스 수증기가 맞냐 요거예요. 자, 건공기 플러스 수증기는 습공기가 맞습니다. 그쵸?
자, 2번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자, 습공기를 냉각하게 되면 공기의 상태가 변화한다. 이때 증가하는 상태값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습공기 선도가 있을 때 임의의 점이 있습니다. 얘를 냉각시켰대요. 자, 그랬을 때 건고온도 감소됩니다. 그쵸? 다음 습고온도 여기에서 요로 감소됩니다. 그쵸? 자, 상대습도 여기에서 요렇게 가죠. 상대습도는 요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졌기 때문에 냉각을 하게 되면 커지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답은 상대습도고요. 자, 다음 네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냉난방 과정을 설계할 때 주로 사용되는 습공기 선도는 하고 나와 있습니다. 단 H는 엔탈피, X는 절대습도, T는 건고온도, S는 엔트로피, P는 압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습공기 선도 같은 경우는 X, 여기가 자, 절대습도였고요. X축이 T, 자, 건고온도인데요. 자, 따라서 습공기 선도는 TX 선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온도라는 거는 결국 열이잖아요, 열. 그쵸? 자, 건고 온도에 따라서 결국 엔탈피 값도 상승하고 줄어들고 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습공기 선도 같은 경우는요, 엔탈피랑 절대 습도 선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HX 선도 또는 TX 선도 이렇게 부릅니다. 둘 다 똑같이 습공기 선도예요. 자, 따라서 보기 1번에 보시면 HX 선도라고 되어 있는데 HX 선도도 습공기 선도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교재 12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습공기의 수증기 분압과 동일한 온도에서 포화 공기의 수증기 분압과의 비율을 무엇이라 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수증기 분압이 있고요. 자, 포화 공기의 수증기 분압이라는 거는 대기압 빼기 수증기 분압이었죠. 그렇게 분해 해서 비율을 보는 게 상대습도였습니다. 그쵸? 자, 결국 문제에서요, 수증기 분압이 나오고 포화 수증기 분압이 나왔을 때 이 두 개에 대한 어떤 비율을 말한다 라고 하면 무조건 상대습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길게 읽으실 필요도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정한 건고 온도에서 습공기의 성질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습도가 높아지면 엔탈피는 감소한다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습공기 선도가 있었을 때 이게 엔탈피 값이었죠. 엔탈피 값은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하는 값이었습니다. 자, 상대 습도 같은 경우는 자,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값이 낮아졌었죠. 자, 근데 임의의 점이 있습니다. 자, 임의의 점이 있는데 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상대 습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 비해서 이 점은 엔탈피가 상승했죠. 자, 일단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문제 지금 해설을 보시면 상대 습도가 높아지면 엔탈피는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그냥 수정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상대 습도가 가습을 통해서 높아지기도 하지만 냉각을 통해서 높아지기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엔탈피 값은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쵸? 그런데 자, 4번이 틀린 이유는요, 무조건 이렇게 냉각만 돼가지고 엔탈피가 감소되는 값만 있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가습을 통해서 상대 습도가 높아지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엔탈피는 상승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상대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엔탈피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습공기의 상태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요건 3번에 보시면 습공기를 가열하면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요. 자, 임의의 점에서 이렇게 가열, 오른쪽으로만 가면 절대 습도는 일정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보시면 실내 냉방부하 중에서 현열부하가 2500kcal/h 그리고 잡열부하가 500kcal/h일 때 현열비는 하고 나왔습니다. 자, 현열비라는 건요, 현열 플러스 잡열 분의 자, 현열 값으로 나왔었죠. 자, 따라서 공식에 나와 있는 값 그대로 현열은 2500, 잡열은 500 분의 현열 2500. 자, 이렇게 해주시면 답은 0.83.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교재 126페이지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자, 선도 하나가 나와요. 스콘기 선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A, 요 점을 A, 요 점을 B, 그리고 이 점을 C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각자 이렇게 엔탈피가 있는데요. 자, A점을 H1, B점을 H2, 그리고 C점은 H, C라고 칭했을 때요. 자, 이때 현열비를 구하라는 건데요. 자, 현열비라는 거는 현열 플러스 잡열 분의 현열이었죠. 자, 그럼 현열 플러스 잡열이라는 건 전열을 뜻했습니다. 전체 열을 뜻했고요. 전열분의 현열, 이게 곧 현열비가 됐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가 X, 여기가 T였습니다. 건고온도. 자, X는 절대 습도였죠. 자, 그러면 자, A점에서 C로 가거나 C에서 A로 변화될 때 그때는 온도는 변하지 않죠. 온도는 변하지 않고 습도, 어떤 상태의 변화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도의 변화는 없고 상태만 변하는데 필요한 열, 잡열이었죠. 자, 다음 B에서 C로 변하거나 C에서 B로 변할 때 온도만 변합니다. 상태는 변하지 않아요. 자, 이 값을 저희는, 자, 이 열을 저희는 현열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럼 이 현열과 잡열 합친 요 선 같은 경우는 전열이 되겠죠, 얘가. 자, 따라서 이 값을 구하면요. 자, 전열이라는 건 H1에서 H2를 빼주면 됩니다. 자,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분해 현열이라는 건 HC에서 H2를 빼야겠죠. 아무래도 엔탈피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값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C-H2 이렇게 구해주시면 현열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수분량 변화가 없는 경우 열수분비는 하고 나왔는데요. 자, 열수분비라는 거는 X2-X1 그리고 H2-H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교재 해설에는 여기가 X1-X2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일단 X2-1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특별히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어떤 차를 구한다고 하면요. 자, 높은 값 마이너스 낮은 값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X1, 여기가 X2라고 치더라도 결국 높은 값이 그냥 왼쪽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오타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차이라고 한다면요. 델타 X분의 델타 H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이 수분의 변화량이 0이래요. 그러면 0분의 델타 H가 되는데요. 자, 이 분수에서 이 분모의 값이 0이 돼 버리면요. 자, 이 분수의 값은 무한이 돼 버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어떤 값이 있는데 이 분자의 값이 0이 돼 버리면요. 이 분수의 값은 0이 돼 버립니다. 따라서 지금 수분의 변화량이 없다고 한다면 이때 열수분비 값은 무한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보시면 바이패스 팩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요건 4번 보시면 그냥 바이패스 팩터의 정의 그대로입니다. 전 공기에 대해, 전체 공기에 대해서 자, 냉온수 코일을 그대로 통과하는 공기의 비율이다. 자, 이게 바이패스 팩터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보시면 다음의 습공기 선도상에서 이 F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선도가 그려져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F가 뭐냐? 라고 지금 문제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바이패스 문제에서 이 포화선, 얘가 포화선이잖아요. 자, 포화선에서 이렇게 일렬로 그어지었을 때 요 선이 이제 바이패스 팩터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D가 입구가 되고요. F가 출구가 돼요. 그리고 E가 포화선에 닿기 때문에 이제 포화 공기가 되는 건데요. 자, 이게 아무것도 안 써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게 입구인지 출구인지, 얘가 입구인지 출구인지 알 도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 선도가 익숙한 사람들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선도가 생소한 사람들은 도대체 EF가 뭔지
헷갈리실 거예요. 자, 이런 선도 같은 거, 이 뒤에 이런 거 다 그냥 버리시고요. 그냥 어떤 점이 포와 선과 닿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냥 선이 쭉 그어지고 점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자, 요거 그냥 무조건 바이패스 팩터 찍어주시면 돼요. 자, 뒤에 그냥 요 선도 다 필요 없이요. 그냥 요렇게만 그어져 있으면 그냥 이거 바이패스 팩터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마음 편하고요. 자, 근데 지금 이거를 제가 공조기로 한번 그려봐 드리면요. 자, 왜 여기가 입구가 되고 여기가 출구가 되는지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공조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브로아팬을 통해서 공조룸으로 바람이 들어가겠죠. 공기가. 그 다음에 이렇게 리턴되는 RA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기로 들어오는 OA가 있었죠. 얘는 서플라이 에어 SA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처음에 A에서 D로 갔죠. 그리고 B, C, D 이렇게 모입니다. 그쵸? 자, 처음에 B에서 C로 가는 걸 한번 보면요. 그냥 온도만 떨어졌죠. 자, 이게 공조기에서 자, 예냉을 뜻합니다. 예냉. 자, 예냉이라는 건요. 외기 온도가 들어왔을 때 이 외기 온도를 잠깐 먼저 온도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이제 예냉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OA가 들어오는 곳에다가 코일 하나를 설치를 해서 얘를 P, C라고 해요. 자, 프리코일이라고 하는데요. 얘를 예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B라는 외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C라는 온도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B, C가 되는 겁니다. 온도를 떨어뜨리는 코일이 있기 때문에 자, 이 A는요. 룸에서 돌아오는 A라는 공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A와 C가 만나서 D라는 혼합 공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온도가 떨어지고 A와 이 C가 만나서 D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A와 C가 만나서 D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D에서 F까지는 온도가 떨어지고 습도도 떨어졌죠. 자, 이 소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냉각을 했다는 소리예요. 온도를 떨어뜨렸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D 바로 뒤에다가 자, CC를 놓습니다. 자, CC라는 거는 자, 쿨링 코일이라고 해서 냉각 코일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럼 D에서 F로 온도도 쭉 떨어지고 자, 냉각 코일에서는 습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자, 주변의 공기에서 습도는 차가운 부분에 모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냉각 코일을 지날 때는 온도도 떨어지지만 습도도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에서 F로 가는 동안 자, 요런 선도가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F에서 G로 가게 되면 온도만 상승했죠. 자, 따라서 F 뒤에 HC가 있는 겁니다. 자, HC라는 건 자, 히팅 코일 해서 HC. 그러니까 공기를 따뜻하게 데피는 겁니다. 자, 일단 온도를 많이 떨어뜨려 놓고 히터 갖다가 좀 더 미세하게 온도를 조절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팅 코일에 의해서 이렇게 온도가 상승한 거고요. 자, 그렇게 온도가 상승한 G라는 공기가 브로아팬을 통해서 팬을 통해서 룸 안으로 들어갑니다. 룸 안으로 들어간 공기는 다시 A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외기랑 또 만나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쿨링 코일을 기준으로 D라는 공기는 쿨링 코일의 입구죠. 그래서 입구가 되는 거고요. F는 쿨링 코일의 출구가 되죠. 그래서 F는 출구가 됩니다. 그래서 E랑 F는 바이패스 팩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D와 F는 CF, 콘택트 팩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의 답은 4번 바이패스 팩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교재 127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자, 바이패스 팩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고 나왔는데요. 자, 4번 보시면 공기조화기에 이용 가능한 전열 표면적이 감소하면 바이패스 팩터는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자, 바이패스 팩터는요. 전열 표면적이 증가할 경우에 감소했었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냉방 시의 공기조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과 같은 조건일 경우 냉각 코일의 바이패스 팩터는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1, 2, 3, 4, 5 점이 있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자, 13도
4번 같은 경우는 16도. 자, 1번은 26도. 자, 3번 같은 경우는 28도. 2번 같은 경우 32도. 이렇게 온도 지정이 됐었죠. 자, 여기에서 바이패스 팩터를 구하는 건데요. 자, 전에 풀었던 바이패스 팩터라는 건요. 자, 포화액선에 닿은 점과 쭉 이어진 선, 요게 바이패스 팩터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쭉 이어져 있는 선 3번이 되겠죠? 다 3번이 이제 입구가 되는 거고요. 4번이 출구고요. 5번이 이제 포화, 공기가 되는 건데요. 자, 바이패스 팩터 같은 경우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BF, 여기가 CF라고 했었고 얘가 1, 2, 3이라고 했었을 때 바이패스 팩터를 구하는 식이 T1-T3 분의 T2 T3였습니다. 1, 2, 3, 3이었죠. 여기 1, 2, 3이라고 쓰고 자, 여기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를 3번이라고 했을 때 얘가 T1 26 마이너스 T3 13 분의 자, 여기서 T2 16이죠. 다시 T3 13입니다. 따라서 얘는 13 분의 3. 따라서 답은 0.2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스콘기 선도가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요. 제가 요거를 공조기 구조에 따른 이 선 그리는 거를 영상을 만들어서 따로 올려 드릴 테니까 참조를 해주시면 아마 계속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 그 영상을 준비해서 올릴 테니까 그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기조화의 기초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